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사실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영상 업로드를 하기 전에 주변 좀 친한 사람들한테 몇 번 보여줬거든요. 근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안 웃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두운 무거운 분위기에서 영상을 찍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영상을 하나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찍긴 찍었지만 그게 이제 모처럼 영상을 찍고 또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한 3번, 4번, 그게 아마 4번째 찍은 영상이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지치고 또 모처럼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긴장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자의 마음으로 이제 웃으면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한번 하려고 하지만 사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노력은 하는데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서 한번 오늘도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첫 번째 영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사실 그 가장 큰 대전략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원판다 PSAT 그런 시험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험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럼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넘겨야 된다. 그게 사실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이제 상황 판단에 크게 글이 있고 법조문이 있고 퀴즈가 있는데 법조문은 사실 웬만하면 풀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퀴즈는 사실 풀 수 있는 퀴즈가 있고 못 푸는 퀴즈들이 있거든요. 그럼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풀 수 있는 퀴즈를 집중하긴 해야 돼. 근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사실 이건 나중에 운영이랑 연결되는 건데 우리는 풀 수 있는 퀴즈를 푸는 게 아니라 사실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퀴즈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답을 구하는데 5분이나 6분이 걸린다는 건 그 문제를 선택한 건 결코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일단 선택의 측면에서 풀 수 있는 퀴즈랑 넘길 퀴즈를 구분할 때 풀 수 있는 퀴즈는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퀴즈, 보통 이 시간은 3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넘겨야 되는 퀴즈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물론 어떤 문제를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또 그게 어렵다고 했어요. 몇 번 풀어본 문제들이야 이건 이런 이유로 넘겼어야 됐어 라고 기억이 나니까 보자마자 10초, 20초, 30초 만에 넘길 수 있지만 내가 처음 보는 문제는 이걸 넘겨야 되는 문제인지 이걸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 또 어렵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게 문제의 길이가 상황 판단에서는 특히 퀴즈는 문제의 길이가 꼭 난이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길이가 짧다고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고 문제의 길이가 길다고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는 2021년 최근 트렌드까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내가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살펴봐야 돼요. 거기까진 좋은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넘겨야 되는 문제인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3분 동안 보고 이건 못 풀겠는데 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앞으로 계속 보면서 1분 안에 좀 더 빠르면 30초 안에 어떠한 근거로 이건 이래서 넘겨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막 여러 가지로 갈리는 거 우리가 그 경우를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경우를 찾을 수 있다면 답을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데 때론 내가 이 경우를 다 못 찾겠다 싶으면 아예 버리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운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끊고 넘어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경우가 총 3가지가 있다고 할 때 일단 한 가지 경우만 찾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플랜 B라고 할 수 있고 좀 좋은 점수 받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운영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일단 풀어야 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넘길 문제를 일단 목표는 1분 안에 어떻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선택 이야기를 한다면 집중은 이제 제가 정답률 이야기를 했던 거죠. 40문제를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3월 시험인 40문제를 기준으로 물론 7월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39개를 풀었다고 했지만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한 80점 정도 받기 위해서도 한 33개에서 34개 정도만 풀어도 80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선 전제가 있죠. 우리가 33개에서 34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죠. 33개에서 34문제를 내가 푼다고 했을 때 33개에서 34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여기서 7개, 8개 틀리면 당연히 50점 대 60점 초반이 나와버리니까 내가 여기서 틀린 문제는 보통 마이너스 3개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보통 분수로 많이 쓰는데 내가 33개를 풀고 30개를 맞았어요. 40문제 기준으로 할 때는 한 문제가 2.5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일단 75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나리오는 뭐냐? 80점을 받는 시나리오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목표 점수가 80점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80점을 받기 위해서는 32문제를 맞으면 80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찍기를 할 것이고, 찍어서도 한 개나 두 개를 맞으면 그것도 당연히 점수에 반영이 되죠. 물론 어떤 해에는 정말 운이 좋아서 찍은 거를 많이 맞을 수도 있고, 한 7개를 찍어서 4개를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해에는 정말 운이 안 따라줘서 11개를 찍었는데 다 틀리거나 1개밖에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영상에서 내가 그러면 어떤 문제를 찍었을 때 그 찍어서 맞을 확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것도 이제 운영적인 부분이랑 연결돼서 우리가 분명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일단 좀 차치하고, 일단은 80점을 목표로 했을 때 나는 32문제를 일단 확실히 풀어서 맞든 찍어서 맞든 맞으면 돼요. 그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32개를 풀어서 맞은 학생은 80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33개를 풀어서 30개를 맞고 7문제를 풀어서 내가 만약 2개를 맞출 수 있다면, 이제 분수는 아니에요.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니까 40문제를 풀어서 32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7개를 찍어서 2개를 맞냐? 이 부분은 뒤에 따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운영적인 부분을 추가하면 때로는 2개 중에 하나를 찍을 상황도 만들어낼 것이고, 3개 중에 하나를 찍는 상황도 만들어낼 거예요. 간단히만 정리하면 학생들의 옵션은 보통 2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를 풀거나 어떤 문제를 아예 버리거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되어 있는 선지 물론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내가 기억을 해결했어. 그러면 보통 학생들은 그 기억을 해결했으면 니은, 디귿, 리을 어쨌든 끝까지 답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반면에 기억을 해결 못해서 그럼 아예 그냥 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옵션을 추가해야 되냐면, 내가 기억을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또는 기억 니은까지는 봤어. 근데 기억 니은까지 답을 구하니까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 물론 이 부분도 나중에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관련해서 컨텐츠를 준비하긴 할 건데, 어쨌든 내가 문제를 풀고 답을 구하거나 손도 못 대거나 이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옵션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일부 선지를 해결하고 일단 끊고 넘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끊고 넘어가면 못 돌아올 것 같아서. 근데 일단 대부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운영으로 하면 대부분 돌아올 수 있고, 혹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찍어서 맞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운영을 해야 내가 그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운영 이야기를 원래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진짜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운영 망했다는 건 어떤 거냐? 문제를 풀다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한 33번이나 34번 풀다가 이미 시간이 종료가 되면 사실 그건 절대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거든요. 차라리 나머지 7문제 정도는 포기하고 33번 정도까지 정답률을 높여서 다 맞히는 전략으로 풀면 안 되나요? 모든 문제의 난이도가 다른 상황에서 34번 이후부터 40번 사이에도 우리가 풀만한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번부터 33번에도 넘겨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1번부터 33번까지 모든 문제를 풀고 뒤에 7개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넘길 걸 넘기면서 끝까지 간 다음에 돌아와서 미비된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넘길 걸 넘기는 과정에서 2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손도 못 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마무리만 남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돌아와서 조금 문제를 마킹하고 살짝 볼 시간이 8분에서 10분 정도 주어진다면, 당연히 나의 우선순위는 손도 못 댄 문제가 아니라 마무리를 못한 문제겠죠. 물론 쉽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과감하게 그냥 패스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문제는 미비된 문제로, 마무리 못한 문제로 남겨서 걔네들을 우선순위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강조하려는 거는 일단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33개를 풀고 30개만 맞아도 찍어서 맞을 확률을 통해서 충분히 80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내가 80점이 목표가 아니야, 내가 만약에 75점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죠? 75점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때는 개수를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31개를 풀고 28개, 이때도 9개 풀고 한 이렇게 맞은다고 하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 목표 점수가 75점도 아니야, 직렬에 따라서 70점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도 똑같아요. 한 28개 정도 풀고 25개 맞은 다음에 한 12개 찍어서 3개 정도 맞을 수 있다면, 이때도 40개 풀어서 28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영상에서, 근데 여기 전제가 다 뭐예요? 제일 위에 80점일 때에도 나는 3개만 틀려야 돼요. 75점일 때에도 3개만 틀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풀고 6개, 7개 틀리면 원하는 점수를 버틸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정답률을 관리할 건지도 설명을 당연히 드리겠죠. 일단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 점수에 따라서 풀 양을 일단 어느 정도 정해놓고,
물론 난이도에 따라 한두 개 정도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돌아와서 볼 것인지 세 번째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뭐 첫 번째 영상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정말 금방 10분씩은 지나가서 일단 두 번째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